술 파는 거면 말 다 했지. 어딜 감히. LX호텔 회장 한동석. 막걸리 만들고 술 파는 여자랑 결혼한다 선언. 그 소문 하나에 LX호텔 로비는 술렁이었고 박정수 여사의 입가엔 싸늘한 냉소가 번졌습니다. 내 사위를 그 술 파는 여자가. 김자영은 질투에 눈이 돌아 협박장을 들고 찾아왔고 박정수는 지분 계약서를 들이밀며 말했죠. 사랑 말고 자선을 선택해. 이 호텔 자네 감정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 며칠 뒤 호텔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막걸리 배달부와 회장의 은밀한 관계. 조롱이 섞인 제목과 함께 마광숙의 얼굴이 호텔 로비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녀는 술 파는 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마광숙 무너지지 않습니다. 욕하든 말든 이 싸움 끝까지 갑니다. 이번엔 먼저 물지 않으면 내가 물 거야. 마광숙의 진짜 복수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한동석의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마광숙이 김자영의 무례함으로부터 한봄을 지켜내고 난 뒤 그 자리는 예상보다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한결은 예의 바르고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놀랐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모습 되게 오랜만에 봐서요. 진심이에요. 한봄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아빠가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감정 다 숨기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라도 사람 냄새나는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마광숙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광숙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 오늘 상견례 합격인가요? 한결은 웃으며 조건부 합격이지만 제법 괜찮으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한봄은 완전유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한동석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호칭 정리 좀 할까요 우리? 네. 광숙이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자꾸 회장님 그러니까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호텔 직원도 아니고 그냥 오빠로 해요. 광숙은 그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에이 못해요. 그런 닭살을. 그러면 나는 광숙아라고 부를게요. 선택하세요. 결국 마광숙은 머리를 감싸주며 알겠어요 오빠라고 내뱉었고 마광숙의 그 한마디에 한동석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봄과 한결은 둘이 서로를 쳐다보며 소곤댔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빠 맞아? 아빠가 거의 연애소설 주인공처럼 말하네. 다음날 마광숙은 LX 호텔을 찾았습니다. 전날의 설렘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박정수와 함께 있는 한동석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빨리 타요 오빠 라고 해맑게 한동석을 부른 마광숙은 굳은 표정의 한동석과 그 옆에 서 있는 박정수 여사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한서방 그리고 이쪽 분 같이 이야기 좀 할까요? 회의실 안에 마주보고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지독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막걸리라는 걸 만든다는 여자죠? 한동석은 당황해 말문이 막혔고 마광숙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가 바로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였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무례하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광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박정수는 눈도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왜 필요하죠? 누가 보면 그쪽이 저한테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 다만 제 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랑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 말에 광숙의 표정이 굳었고 동석은 곧바로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지금 광숙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자꾸 부정하려는 건 제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호텔 지분 일부를 내 앞으로 넘기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사생활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마광숙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시죠. 더 이상 나눌 이야기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고 빠르게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광숙 씨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내가 반드시 가만두지 않습니다. 굳은 한동석의 결심 앞에 마광숙도 이게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면 자신도 역시 함께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그날 밤 늦게 한동석은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고는 마광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광숙 씨, 이젠 진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그냥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LX 호텔 지분이 조작된 정황이 있어요. 그걸 덮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계획 같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난 지금 혼자 싸우고 있어요. 나랑 같이 싸워줄 수 있어요? 광숙은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술도가 지키려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내가 지킬 사람입니다. 한동석과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에 잠긴 마광숙을 공주실이 찾아왔습니다. 너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날 잡자 했는지 이제 알겠지?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 무서운 분이더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던데. 공주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알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호텔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슬쩍 주고 가더라. 봉투 안에는 박정수가 호텔 감사실장과 만나 지분 정리를 논의하는 녹취록 일부 그리고 김자영과의 비공식 식사 자리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김자영과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가 함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다음날 이 사실을 한동석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김자영은 마광숙보다 한 발 빨리 한동석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동석 씨, 제가 박정수 여사님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막걸리 파는 마광숙 씨와 회장님 관계로 인한 호텔의 이미지 리스크는 분명하다고 하시더군요. 김자영은 한동석과의 옛 추억이 떠오른 듯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광숙 씨와는 이제 상식선에서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나 동석 씨의 이미지를 지키고 급을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요.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 이상 선 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도 건드릴 수 없어요. 과거에 자신과 잠깐이지만 인연이 있었던 한동석이 자신보다 막걸리 파는 마광숙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치욕을 맛본 김자영은 그날 밤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회장님, 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광숙 그 사람 LX 호텔에게도 한동석 회장님에게도 전혀 득이 될 게 없는 사람이죠. 저한테 마광숙 씨를 이 호텔에서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녀의 눈엔 이미 이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마광숙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LX 호텔 익명 게시판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회장님의 새로운 연인, 술 파는 여자, 막걸리 배달부, LX 호텔의 품격,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LX 호텔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익명의 제보는 마광숙과 한봄에게도 전달되었으며 이번엔 동봉된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당신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가족들의 비밀부터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한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의 여자친구로 인정했던 마광숙. 그녀가 만약 이 사진을 보고 상처받는다면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닐지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해도 자신의 아빠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존중하고 지지해줘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창고에서 오래된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그녀가 술도가를 처음 맡았을 때 담근 첫 번째 막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잔에 막걸리를 따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 술뿐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빚어야 하는구나. 그 시각 LX 호텔 본사 비밀 회의실에서는 김자영과 박정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김자영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마광숙 씨는 LX 호텔에 얼굴 들이밀 수 없을 겁니다. 회장님의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되겠지요. 박정수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공개는 하지마. 아직은 호텔 지분 계약이 먼저야. 그 후엔 언제든 처리해도 좋아. 그 순간 회의실 인근 복도를 지나가던 한봄이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숨을 죽였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한봄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한봄은 영상을 확인한 후 곧장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마광숙은 그녀의 돌발 방문에 놀랐지만 한봄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곧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거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으로서요. 영상을 다 보고 난 마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술도가뿐일 줄 알았는데 이젠 한동석 씨도 보미 씨 아버지도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됐네요. 그 길로 마광숙은 한동석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모든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 혼자 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같이 싸울게요. 제 이름이 제 정체가 조롱거리가 되더라도요. 한동석은 처음으로 눈가를 붉혔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등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호텔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정수는 자신이 제출한 지분계약 동의서와 김자영이 준비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한동석의 자격 박탈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마광숙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직접 파일을 꺼내 공개했습니다. 박정수와 김자영이 사적으로 호텔 지분 거래를 계획하는 음성, 김자영이 한동석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이메일까지. 기자들 앞에서 마광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막걸리 파는 여자의 방식입니다. 품격이란 더러운 뒷거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정수는 빗발치는 이사들의 질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자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라졌고 관련자들은 감사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 조용히 서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김자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어요. 전 그게 제일 싫었어요. 진짜라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마광숙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요. 김자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고 마광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호텔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동석은 공식적으로 호텔 회장직을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그 옆엔 마광숙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술도가의 마님이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분은 제 선택이자 제 전부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수많은 여론이 한순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의 번호로부터 마광숙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진짜 가족이 되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은 술도가의 비밀을 밝힐 차례예요.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로 술도가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광숙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누군가의 계획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광숙 vs 김자영, 그들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틱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